안녕하세요. 타워 여성근육외과 원장 이경래입니다. 자, 오늘은 방광염과 성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광염은 흔한 질환이고 또 성병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은 방광염이 흔히 성관계를 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실장님, 그 방광염과 성병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성관계 이후에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방광염이 성병이 아닌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네. 아주 그냥 흔한 질문입니다. 방광염이 성병이 아닌가. 제가 한때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진료 초창기에는 이 방광염 진료를 하고 나서 보험 처리를 안 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처리를 해야지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오고 약값도 당연히 보험 혜택을 받는데 굳이 이거를 일반으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방광염은 성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좀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는 것도 부끄러워하시고 결제조차도 카드를 안 하시고 현금으로 하시고 저 자료 다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꽤 많은 분들이 방광염은 성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병이 뭘까요? 성병이 사실 듣기도 거북하고 생각만 하더라도 지저분하고 마음에 들지 않죠, 그죠? 우리가 성병이란 말은 요즘 거의 없어진 말이고 옛날에 표현이고, 지금 성접촉성 질환이라고 해서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STD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STD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가지고 환자분들이 오셔서 STD 검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순간에 STD라는 거는 성접촉을 통해서 이게 전파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성관계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 그럼 A라는 사람의 몸이라든가 또는 성기에 있는 어떤 균들이 있겠죠. 그런 균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B라는 상대방에게 옮겨지면은 그럼 당연히 그걸 우리가 성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매독이라든가 인질이라든가 또는 요즘 많이 알려져 있죠. 클라미디아, 유레아 플라스마 이런 균들은 다 성접촉을 통해서 상대방에 옮겨지는, 또 내가 그 균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다른 상대방과 성접촉을 하게 되면 그 균이 계속 옮겨지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성병이라고 또 성병, 지금 성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접촉성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방광염은 어떨까요? 방광염. 왜냐면 내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어떤 병이 생기면은 그것도 성접촉성 질환이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나는 그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방광염이 걸렸어. 당연히 이거는 성병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광염과 성병은 공통점이 있죠. 성관계를 했다는 거. 내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어떤 증상이나 병이 생겼어요. 이거는 성병이나 방광염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성병은 내가 나한테 그 균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균이 나한테 들어온 게 성병인 거죠. 그럼 방광염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균이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균이 성관계를 하고 나서 내 방광으로 들어온 걸 우리가 방광염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균이 옮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요도나 방광이나 근처에는 대장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청결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있는 건데, 그 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안 들어오다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그 균이 방광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병이 아닌 거죠. 균이 옮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관계를 했지만은 방광염은 성병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방광염 오면 균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균 대항 검사를 하면은 99%는 성접촉성 질환에 나오는 균과 다른 균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균들이 나오는 거라서 성병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을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되게 많거든요. 내가 방광염에 걸렸다, 상대방과 같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확인하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거의 99%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방광염과 별개로 또 내가 성병과 관련된 균이 나한테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또 검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는 당연히 나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상대방도 같이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광염과 별개로 균이 더 있는 거지 방광염 자체를 성병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질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하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잘 생기는 방광염이에요. 자, 여행을 갔다 오면 방광염 생길 수 있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방광염 생길 수 있고, 자, 결혼을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방광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여행을 안 가거나 힘든 일을 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생겼다고 해서 내가 성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피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성관계만 하면 방광염이 걸려요. 한 달에 한두 번 관계를 하는데 꼭 방광염이 걸려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내가 성관계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 할 때마다 방광염이 걸리느냐? 할 때마다 방광염 걸려서 병원에 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왜 방광염이 잘 걸리는 건지 체크도 해봐야 되고 방광 이상이 있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후에 지속적으로 방광염이 걸린다. 그럼 따로 관리를 하고 만성 방광염의 범주에 들어가서 방광염을 예방하고 성관계 전후에 치료를 하고 이런 별개의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고 가끔씩 내가 몇 년에 한 번씩 방광염이 걸렸다, 성관계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해줘 방광 시간이었고 방광염과 성병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저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